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여러분 학평 치르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네, 짧게 한번, 네, 수업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까지 내용 봤었는데요.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의 원칙을 공정한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네, 원초적 입장이죠. 최초의 합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어떤 합의? 네, 만장일치의 합의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사람들, 합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네, 기본권적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권에 대한 자유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범위를 이제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불평등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 외에 불평등이 사회에 마구마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네, 그런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롤치의 기출 선지가 있는데요. 자, 타고난 재능의 분포는 사회적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네,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 그런가요? 그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자신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그 개인의 순수한 자산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은 어떤 상황,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당사자들의 합의로 도출된다.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무엇을 보장해야만 정당하다?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하다.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무엇을 알아요? 사실을 알아요. 일반적 사실은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모르는 거죠.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는 것은 어떤 정의적 관점인가요? 네, 절차적 정의적 관점이네요. 자,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는 정의로운 것도 부정의한 것도 아닌 자연적인 사실일 뿐이다. 태어나 보니 내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고 IQ가 막 200이더라. 태어나 보니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 라는 것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무엇을 취할 수 있다?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OX 개념 확인인데요. 자, 롤스는 정의를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5죠. 자,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 자유의 보장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자, 여러분, 기본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모든 학자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기본적 자유의 보장은 어떤 것보다도 무조건 항상 더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통해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우연성 배제 어떤 건가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의를 씌우는 거죠. 맞습니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의 분배를 각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다. 아니죠. 타고난 재능의 분배는 뭔가요, 여러분? 네. 사회적 자산이라고 봤다는 거죠. 네, 5번.
다 개인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타적이라고 보았다. 아닙니다. 네, 상호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 6번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네, 국가의 재분배를 인정하죠.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 같은 거. 자, 7번 롤스는 천부적 재능은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자, 타고났는데 여러분 내 키가 내 미모가 너무 뛰어나요. 남을 위해서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다만 그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같이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노직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인데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는 뭐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해도 되고 소유로서의 정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노직에서 가장 키워드는 소유권 혹은 소유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 롤스는 자유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가하려고 했는데요. 노직은 땡땡주의자, 네,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라는 가치 이외에 그 어떤 가치도 자유라는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야 라고 보는 관점이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 정책, 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거는 독점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지닌다. 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그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재분배를 통해서 개인의 그 어떤 최소 수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는 개인의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소 국가는 국방, 치안,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거는 합당해요. 네, 이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이다. 그런데 국민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더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 시급이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1만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100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을 임금을 받았어요. 자, 이때 근로소득세가 뭐 1%다. 그러면은 10,000원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근로소득세가 1%다. 그럼 10,000원을 낸다는 것은 1시간만큼의 강제 노동을 다시 그 근로자에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또다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개인은 그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독점적 그 절대적 권리를 지니는데 그럼 정당한 소유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의 소유권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이렇습니다. 노직의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취득, 그 다음에 이전, 교정인데요. 네, 취득의 원칙은 최초의 자연은 여러분 공유물이었어요. 네, 뭐 들이든 뭐 밭이든 모든 자연 자원은 다 공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의 공유물에 그 최초의 사람들이
무엇을 투하했냐면 자기의 노동을 투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동을 투하함으로써 그 어떤 예를 들어 그냥 벌판이 막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밭을 갈고 논을 이루고 해서 그 논과 밭은 그 노동을 투하한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최초 취득이 정당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이 투하한 것에 대해서만 자기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노동의 산물이면서도 그 산물이 타인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침해하지 않는 재화라고 합니다. 타인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침해하지 않는 재화라는 것은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자, 타인의 토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 로크적 단서라고 노직이 명명합니다. 로크적 단서라고 해요. 로크라는 학자의 말을 차용해서 빌려왔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에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이제 몇 날 며칠을 땅을 파가지고요 우물을 만들었어요. 우물. 원래 샘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를 땅을 막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은 이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우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A가 내 노동을 투하해서 내가 우물을 만들었으니 이 우물은 나의 것이요.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지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이 생수를 먹을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A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돈을 내든 뭘 하든. 그래서 나의 정당한 소유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내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정당한 최초 취득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취득의 원칙은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전의 원칙인데요. 자, 최초 취득이 있고 그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 사람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그 양도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B에게 자유의사로 줬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남일 수도 있고 자유의사이기만 하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전 혹은 양도의 원칙이라고 돼요. 이전 혹은 양도된 것은 모두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교정의 원칙이에요. 교정의 원칙은 뭐냐면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최초 취득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했다거나 타인의 노동의 산물을 내가 강탈했다거나 혹은 이전의 원칙에서 자유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강압이나 강요나 혹은 사기 잘 몰랐던 거예요. 사기 등의 기만 행위를 통해서 이전된 소유물에 대해서는 교정의 원칙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교정을 해주느냐, 교정하는 일을 해주느냐,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는 국방, 치안, 공공재를 공급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소유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는 찬성한다. 다시 분배한다는 거죠. 원상태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재분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위한 재분배에는 반대하지만 교정을 위한 잘못된 분배에 대한 교정을 위한 재분배에는 찬성한다라는 것. 자, 이전의 원칙도 보시면 협박, 강요, 사기 등의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한다.
되겠습니다. 자, 노직 역시 자, 절차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 방금 보신 것처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발생한 결과 뭐예요? 어떤 결과? 소유권. 네, 공정한 취득과 이전 절차를 통해서 발생한 소유권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노직의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공리주의적 정의론이나 롤스의 정의론과 같은 기존의 분배 중심의 정의론은 기존의 분배 중심은 나눠주는 것 중심이라는 거예요. 분배 중심의 정의론은 소유 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 없이 각자의 노동, 필요, 가치 등의 특정한 정형, 여러분 정형은 정해진 형식이라고 이해하세요. 정해진 형식. 자, 노동이냐, 필요냐, 가치냐, 이런 어떤 정해진 형식을 추구한다는 거죠. 특정한 정형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무엇과 무엇을 침해해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러한 분배 이론에서는 예를 들어 부지런하게 노력하여 부유하게 된 사람이 단지 현재 많은 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게으르고 낭비에 가난하게 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 일부를 국가에 강제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 이론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계속적인 권리 침해 없이는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의 분배 중심의 롤스의 정의론과 같은 롤스의 정의론 혹은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이게 정형이죠. 정해진 형식을 위해서 분배하는 이런 기존의 분배 중심 정의론은 소유 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 네, 역사적 검토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이라는 거는 시간적 흐름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만큼 필요한가, 지금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검토.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노직은 자신의 정의의 원칙, 그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은 역사적 검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이론들을 소유 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초의 취득과 이전 혹은 양도 그리고 교정. 자, 이거는 여러분 시간적 흐름에 있죠.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소유를 보기 위해서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유의사에 이전되었는가, 그 행위에 강압이나 부정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바로 잡는 것까지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역사적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정형적 이론이다. 노직은 다른 사람들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과 같은 그 분배 중심의 정의론을 특정한 정해진 형식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잖아요. 노직의 이 정의의 원칙을 보시면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소유권이 정당한지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일 뿐 어떻게 분배해야 돼, 무엇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돼 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직은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정의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정형적, 자, 정해진 형식이 없는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선지나 이런 데서 만날 때 이제 이해하시라고 설명합니다. 노직의 가장 킬러 선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흐름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롤스나 그 벤담의 공리주의 같은 이런 노동, 필요, 가치 등의 특정한 전형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비판은 정형적,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비역사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합니다. 비판.
이해되시죠? 자, 네, 이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색깔을 막 예쁘게 넣었었는데 왜 뜨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하네요. 네. 자,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 먼저 볼게요. 자, 절차적 정의관을 지지하죠. 네, 두 사람 다 절차의 공정함이 결과의 공정함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긍정합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제2원칙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긍정하고요. 노직 같은 경우는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노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지라고 봅니다. 네, 긍정하죠. 세 번째,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긍정한다. 롤스는 복지제도,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보고요. 노직은 교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의 재분배죠. 어떤 소유권의 소유물의 이전이나 취득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긍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롤스와 노직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천부적 재능에 대한 관점입니다. 롤스는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죠. 반면 노직은 순수하게 온전히 개인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개인 천부적 재능 역시 각 개인이 독점적, 교재에서 자주 쓰는 말 배타적이라고, 배타적 같은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배타적. 그리고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선생님 심각하게 지금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쉬어가시는 차원으로 해서 제가 롤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스까지만 하고 이 단원이 여러분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나중에 이해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사회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재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학평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너무 길어질까봐 계속 신경을 썼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시험 범위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국가와 시민의 윤리. 집에서 교과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학교에서 만날게요.